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의 대표 과일이죠. 가장 흔하기도 하고요. 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귤이 우리나라 제주에서 재배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삼국시대 아니면 그 이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는 진상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동지가 되면은 제주 목사는 귤을 궁에 진상을 했다고 하고, 그 기념으로 환감제라는 임시 과거 제도를 실시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행사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귤 때문인지 아니면은 동지를 기념하기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름 자체가 환감제라고 귤에서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아마 귤 구경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귤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겨울 되면 흔한 그런 과일이 되었죠. 그런데 귤은 과일로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지만은 약재로 굉장히 널리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약재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왔죠. 이 귤 잎에서부터 귤 껍질, 또 귤락이라 그래서 안에 드는 하얀 섬유질 같은 거 있죠. 또 씨까지 모두 약재로 각각의 효능을 갖고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효능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귤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귤은 운향가에 속한다 그랬죠. 운향가라는 것은 오렌지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운향가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오렌지과는 알죠. 그래서 오렌지 이 계통에 속한 향이 있는 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귤의 다른 특징은 귤 안에 알맹이 과육뿐만이 아니라 나무 이파리에서부터 껍질, 씨, 귤락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효능은 상결통락이라 그랬습니다. 상결통락이라는 말은 뭉친 것을 흐트러뜨린다. 즉 뭉친 것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좀 잘 통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유방종통이나 유방결절 같은 것들 몽울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다른 귤의 어떤 효능은 이 소화작용인데, 무는 이 소화를 시킬 때 막힌 기운을 잘 소통시켜서 소화가 잘 되게 하기 때문에 기운이 아주 허약한 사람들은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귤은 이 기운을 무조건 소통시키는 게 아니고 조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헌에 나와 있는 귤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귤을 썰어 설탕에 절여서 물에 타 마시면 이게 굴청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운이 울결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기운이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이죠. 식감본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귤 껍질이 진피죠. 진피로 차를 끓여 마시면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가래를 삭힌다라고 실용중의 영양학 책에 나와 있고요. 또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를 도우며 흉복부를 편하게 한다라고 일화자 본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증상을 개선하고 숙취 해소에 좋다고 의림찬요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인 귤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귤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시며 폐경, 위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소화를 돕는다 그랬는데, 이 귤이 기운을 조절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력이 약하고 이렇게 식욕이 없는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그 폐경으로 들어가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없애준다 그랬죠.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많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설명할 것은 이 윤폐, 폐를 윤택하기 위해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마른 기침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마른 기침이 아니고 가래가 있는 그런 기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귤은 그 과육 안에 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진액을 만들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서 갈증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좋고요. 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가슴에 번열이 있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번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좀 답답하면서 열이 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좀 뭔가 안절부절하는 그런 그 증상을 말하는데, 좀 가슴이 막혀서 답답한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또 귤의 그 향이 중초의 기운을 그 조절해서 구역질이나 구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좀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귤 그 과육에 대한 효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과육 외에 이 다른 어떤 부분도 다 약재로 쓴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의 어떤 그런 효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귤 껍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귤 껍질이면 귤피죠. 이 귤피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동양의학에서 약재로 쓰는 것은 이 귤피가 아니라 진피죠. 그러면 귤피하고 진피의 차이는, 귤피는 여러분들이 막 먹고 그냥 말려놓으면 그걸 귤피라고 하고, 이것이 최소한 한 3년 이상 정도 묵어야 진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재로 쓸 때는 주로 진피를 그 많이 쓴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진피의 성질은 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쓰며 비장, 폐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건조한 성질이 강하죠. 이게 뭐 한 3년 이상 말렸으니까. 그래서 습을 제거하고 가래를 사귀는 그런 효능이 좀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귤락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귤 드실 때 그 하얀 그 실 같은 거 있죠. 귤 과육 겉에 붙어 있는 거, 껍질하고 그 사이에 있죠. 자, 이것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쓰며 간경, 폐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그 흉복부, 가슴을 좀 편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사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귤씨, 귤핵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면서 간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뭉친 것을 풀어주고 이 진통작용이 있어서 유방, 창통, 또 고환, 종통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귤청은 이제 귤 설탕에 담가놓은 거죠. 이제 그 귤청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쓰면서 소화를 돕고 숙취 해소 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귤에는 여러 가지 그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다 그랬습니다. 또 비타민이 풍부해서 이 면역력을 좀 증진시켜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 그랬고요.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비타민 P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폐기능을 좋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귤의 노란색은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항암작용이 있는데 특히 대장암에 좋다고 합니다. 또 각종 그 미네랄은 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뭐 이건 일본 학자가 연구해서 주로 그 귤이 많이 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골다공증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 귤에는 식이섬유하고 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장을 청소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귤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과일이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특별히 있을 것은 없지만은, 그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좀 피부도 그 손 같은데 손바닥도 노랗게 되고 발도 노랗게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또 이 당분이 많다 보니까 살도 찌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어떤 성인병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한두 개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음으로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 즉 뭐냐라면 아까 제가 앞에서 귤의 효능 이야기할 때 가래가 끓는 그런 기침에 좋다 그랬죠. 그런데 마른 기침을 하는 것은 폐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거고, 또 건조해서 각혈, 토혈까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귤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과도하게 먹다 보면은 속이 쓰리거나 복통, 설사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위궤양, 뭐 비뇨기 결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도 이 귤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랍니다. 자, 귤은 뭐 여러분들 겨울에 그냥 시원하게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껍질은 여러분들이 좀 그냥 미리 좀 깨끗이 좀 씻어 가지고 귤을 드시고 난 다음에 껍질은 좀 칼로 썰어 가지고 이렇게 좀 겨울 날씨 건조하잖아요. 그냥 널어 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진피차도 끓여서 드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요리하는 데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이제 너무 겹쳐 놓으면은 바싹 말랐어도 겹쳐 놓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겹쳐놓지 말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펼쳐서 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귤이 이렇게 박스로 들어왔는데 다 먹지 못해서 이제 상하기 시작하면 참 곤란하죠. 야,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시켜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건조기가 없으면은 그냥 귤청을 담으면 되죠. 이 귤을 이제 그렇게 썰어서 이렇게 설탕 뿌려가면서 이 귤청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타서 이 귤차로 이렇게 마셔도 좋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설기떡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응용을 하시고 또 귤을 가지고 케이크도 만들고 또 카르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주부님들은 잼을 많이 만들죠. 이렇게 잼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토스트 빵 같은데 이렇게 발라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응용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에 제일 그냥 흔한 과일 중에 하나가 귤인데 여러분들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